그 제가 앞선 영상에 여러분 저는 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계약을 땄어요. 영업 전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잘해서 이제 계약을 마무리를 졌어요. 이런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1년 조금 넘었을 때 1년 만에 조금 괜찮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과하던 정말 크나큰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캔들 공방을 시작을 할 때 제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했었냐면, 나는 손으로 만드는 걸 참 잘 하는 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배웠는데 그냥 되게 잘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에 좀 재능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거 플러스 제가 막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수업하는 거 너무 좋겠다. 여기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쉬웠던 선택이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는데, 저는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안 하고 뛰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지속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이 상승이 이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지속을 하면서도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벽을 마주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속 가능성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소스 관리예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리소스 관리인데,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재고나 이제 공간 관리죠. 그래서 재고나 이제 공간 관리를 내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아무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속 가능이 되겠죠. 근데 하는 일이 재고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캔들 이렇게 딱 이미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엄청 작아요. 근데 제가 차가 없단 말이죠. 제가 이제 강의를 다녀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개별로 이제 소분을 해가지고 팩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그 팩에 하나하나씩 그리고 뭐 이제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재료들도 같이 또 소분해서 담고, 그러니까 방울 하나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유분 항상 꼭 챙기고, 그리고 이제 재료를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가위라던가 이제 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선물하는 그런 상자라던가 그런 리본이라던가 테이프라던가 정말 많은 그런 재고가 필요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강의실 가가지고 다 일단 뭐 천을 깔아요. 왜냐면은 책상 이런 데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깔고 거기다 재료 하나하나씩 다시 이거를 넣고 다 준비하고, 그 수업 준비하고, 그 수업 끝나면 그거 다 하나하나씩 또 치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보통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의 우리가 재고 관리나 아니면 공간 관리를 떠올리면은 약간 멈춰져 있는 거를 생각을 하지만, 저같이 되게 특수 상황에서는 움직이면서 하는 관리도 있다. 이거를 절대 관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거를 레버리지화 할 수 있느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1시간을 했어요. 꼭 1시간을 한 만큼의 이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제 공방을 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레버리지라는 게 내가 항상 움직인 만큼만 나는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공방에 또 놀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를 간 게 아니라 이제 향수를 이제 만들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잖아요.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러면서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먹었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이제 친구랑 갔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공방에서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를 반겨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 뭐랑 수업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책상에 아이패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패드에 이제 수업 내용을 선생님께서 그대로 수업에 1시간 반 정도인데, 그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을 다 녹음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 놓은 거죠. 야, 이렇게 똑똑한 방법이 공방도 레버리지가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불을 썼어야 되잖아요. 이제 캔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뭔가 아이패드로만 할 수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왁스도 녹여드려야 되고 뭔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세상은 넓고 좋은 방법들, 신박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캔들 공방을 접게 된 좀 가장 정말 큰 이유였는데, 바로 대체 가능성이었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가 일을 저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내가 매출을 여기서 조금 더 늘리려면 이제 사람을 구해야겠다. 근데 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캔들 공방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캔들을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제가 주요 이렇게 밀던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면서 이제 캔들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랄까?
그래서 막 수업 끝나고 나서는 영어에 대한 표현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대신에 일을 할 사람을 뽑자니 그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제가 꼭 나가야지만 이제 이 일이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1년, 2년, 3년, 5년 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까지 내가 혼자서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부수적인 거를 이제 도와주는 이제 분들을 이제 뽑아도 결론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항상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업 같은 경우를. 거기에 봉착이 된 거죠. 근데 또 재밌었고 너무 이제 뭔가 감동적이었던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이제 점차점차 이제 풀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일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고 모든 것들의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이제 아예 모르고 그냥 시작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할 때 이제 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지. 그걸 이제 그냥 염두만 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래도 과거의 저보다는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